안녕하세요. 이정원 교수입니다. 오늘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4주차 강의가 왔고, 우리가 전체 수업,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체 16주 기간 동안이 한 학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4주차가 됐고요. 아마 다음 주 15주차 강의가 실제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오늘 나가는 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진도로 봐야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에 보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라든지, 시험을 어떻게 치게 될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습 과목이기는 하지만, 실기의 형태로 시험을 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게 될지는 현재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간의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출을 해서 노력을 해준 부분들도 있고 어, 쭉 열심히 해온 학생들은 그 과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일부 정말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일부 평소 점수라든지 이런 방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4주차 강의가 이제 마지막 진도라고 봐야 되고 다음 주 15주차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칠지 정확히 전달이 오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하기에는 마지막 16주차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대면 형태로 시험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각자 시험을 치는 것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 학교에 나와서 기말고사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라도 손을 놓고 있었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에 관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1학기를 좀 이렇게 보내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점은 여러분들 평생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음, 금연과에서의 본 과목은 3시간짜리 3학점 수업입니다. 적지 않은 수업이라는 거죠. 점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과제를 열심히 제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눈에 띄게 그 실력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기 제출로서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발휘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림만 제출을 하거나, 그림을 뭐 스케치를 그린다거나, 뭐 정말 성의 없이 막 써서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는 경우에는 제가 사실 피드백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고 안 내고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을 하시고 성의 없는 과제를 그냥 표시만 낼 거면 제출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도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16번 과제에 이어서 오늘 17번 아마 16번 과제가 다들 쉽지 않은 과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번 과제를 제가 녹화하다가 실수가 있어서 중간에 강의가 잘려서 녹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17번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시간 과제를 해보거나 또는
조금 연습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주차에서 좀 복습이 다 잘 돼 있다면 아마 이번 그 예제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번 과제 본 도면을 시작을 할 건데, 자,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순서상 이 전체적인 블럭, 우리가 그 바디를 한 번에 만드는 기능이 있었죠? 요걸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전체 블럭의 위쪽에 원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왼쪽 구석점에 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있는데 이 도형의 특징은 위아래가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전체 형상의 모양을 먼저 스케치를 해주시고 돌출을 하셔야 되는데 돌출이 그냥 일반 형태의 돌출이 아니라 위쪽의 형상을 보면은 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래 값이 80mm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기능들을 작업을 할 때 스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옆면이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돌출을 하면서 구배를 주는 기능들도 있었고, 또는 돌출을 한 뒤에 구배를 깎아내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R값이 이 부분의 이 모서리에 나오는, 다시 이 모서리에 나오는 R 부분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배를 먼저 주고 필렛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필렛을 주고 나서 구배를 줄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돌출이 됐을 때 이제 가운데 뒷부분에 홈을 다시 한번 돌출을 이용해서 파냅니다. 그런데 얘가 만만치가 않은 게 파내지는 부분에 이렇게 엣지가 두 줄이 보인다는 것은 이 안쪽의 면이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어진 쪽의 모서리와 안쪽의 내부의 모서리가 두 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낸 뒤에 자,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돌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7번 도면은 구배에 대한 연습을 하는 도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도면을 볼 때 바로 그려야지 하고 먼저 계획 없이 진행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순서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보통 따라하기를 시도를 하실 경우 이제 핸드폰으로 강의를 볼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을 옆에다가 틀어놓고 실제 컴퓨터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은 도면을 미리 나눠드린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미리 출력을 해놓고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는 것을 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부분마다 내가 어떠한 순서나 어떠한 기능으로 응용을 할 건지 메모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한번 수업을 쭉 듣고 나서 나중에 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추후에 나중에 다른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정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모델링 수업은 다음 학기에는 수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는 배정이 안 돼 있고 2학년에 올라가서 이것과 관련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른 과목에 대한 수업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학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생각입니다. 자, NX 화면을 새로 열기를 하고
자, 모델링 화면으로 새로 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블록을 이용해서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아이콘이 지금 없어서 자, 블록을 실행을 하고 자, 추가로 만들어서 놓거나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도면에서 봤던 것처럼 블록의 일단 전체 크기를 보면 가로 120, 그 다음 폭은 80mm에 두께 방향이 되겠죠. 높이는 1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점에 지금 동글동글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보통 박스가 이 위쪽으로 생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박스의 아래쪽으로 돌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지정에서 반드시 절대좌표 값을 미리 지정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지금 Z 방향이 수직한 쪽이죠. 화살표를 봤을 때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 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미리 10mm만큼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10mm를 내려주면 요만큼이 밑으로 내려갔죠. 10mm만큼. 자, 확인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박스가 만들어지도록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전체 박스의 왼쪽 구석에 윗면으로 원점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 도면에서 요 까맣게 표시가 된 요 원점 표시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중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면으로 스케치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방향이 안 맞는다면 선택을 하실 때 자, XY 평면이 이렇게 지금 X가 이쪽이고 Y가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스케치를 할 때마다 X와 Y 방향을 여러분들 오토캐드 화면을 작업하실 때 방향과 똑같이 내가 스케치할 방향이 여기라면 캐드 방향과 똑같이 설정을 하시라는 건데 지금 이 방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Z 방향이 뒤집어지면서 XY가 이쪽 기준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도 X와 Y 방향이 바뀌질 않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향성을 열어서 자, 여기서 수평인 상태가 보통 X축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반전을 주면 이렇게 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그쵸? 이때 다시 Z 방향을 반전을 한번 주면 X와 Y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Y 방향이 자꾸 안 바뀌고 있어요. 두 개를 조절했을 때. 이때는 수직 방향이 Y거든요. 그래서 수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건드려 주시면 원하는 대로 X와 Y를 이런 애들을 조절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평면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 작업을 해볼 경우에는 처음엔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확인하고 자, 우선 가운데 중심선을 그리기로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중간 포인트 위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자, 중간 위치를 반대쪽 중간점으로 먼저 연결을 하시고 이 선에 대해서는 참조선의 형태로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대칭형을 그릴 때 전체를 다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려줄 때 바깥쪽 모서리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실제로 모서리가 뾰족하게 날카롭게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필렛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이 150R을 먼저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이때 3.5를 이용해서 좀 아래쪽이 좀 처져 있고 뒤쪽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호를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때 이 호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를 찾을 거냐면, 예, 여기에서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는 치수를 고른다면 이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가 40이라는 거, 이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가 60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 호가 끝나는 위치는 끝부분에서부터 이 자리가 얼마인지 지금 구할 수가 있는데, 예, 한 10mm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볼록한 지점이기 때문에 끝 지점의 치수는 아니어서 여기는 아직 얼마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예, 그러면 지금 보신 치수로 먼저, 자, 뒤쪽에 있는 모서리로부터 여기까지는 10mm. 치수로, 자, 10mm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을 입력을 하시고, 이 부분은 값을 모른다 그랬죠? 그럼 우선은,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아직 반지름은 주지 않는 게 좋은 이유가, 반지름을 줬을 때 이 호가 너무 볼록해지거나 멀리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구속 상태가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최소한의 것만, 기준이 정확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우선 대칭으로 밀어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대칭 곡선 선택하고 중심선은 가운데. 자,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가 됐으면 예, 먼저 뒤쪽에 모서리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직선이 아니라 아까 호였었죠.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렇죠? 예, 3.5를 그려주는데, 예, 두 점을 잡고 볼록한 지점을 나중에 그려주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올렸을 때 지금 나오는 이 표시를 보면 접하는 형태가 구속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려는 모양은 호에 접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정확히 모서리가 있는 약간 납작한 타입의 형상이라 살짝 눌러주는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수를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이 호가 볼록하게 아이고, 치수가 아니네요. 바깥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이 치수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간 부분까지가 10mm였어요. 예, 자, 10mm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호에서 호까지의, 예, 여기 이미 치수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은 40으로 주시고, 자, 40이 됐고, 아직 형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지름 크기를 이제 제대로 150으로 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호에 대한 반지름도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50짜리 R을 주면 자, 이제 좀 모양이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클릭했을 때 전체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뒤쪽에 아직 치수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 예, 지금 이미 여기도 치수깁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자리에 6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 도면에 기입이 돼 있는 부분들이죠. 자, 치수가 다 구속이 됐는지 한 번씩 이렇게 마우스로 흔들어 보세요.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자, 도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의 R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를 먼저 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주고 먼저 필렛을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이 모서리 아래를 보면 위쪽과 아래쪽의 아래 크기가 동일해 보이고요. 여기서 봐도 동일한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만약에 R 값이 블렌드가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기울기 9배를 주게 되면 위쪽의 R과 아래쪽의 R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모서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가번에 해당을 하는 거였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와 아래쪽의 R이 동일하다는 것은 반지름을 나중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서리에 9배를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서리에 이 9배가 지금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냐? 지난 시간에 이 9배의 각도를 보는 방법을 했었는데 현재 이 사이가 105도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가 9배를 넣어야 될 것은 이 90도 부분의 9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이 사이의 9배만 구해야 되겠죠. 90도 각도에 해당하는 9배를 제외를 하고 나면 105도에서 90을 뺐을 때 이 사이에 실제 남는 9배는 15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9배 역시도 똑같이 105도라면 이 부분도 역시 15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돌출을 시킬 때 자,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먼저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객체를 선택하시고 올라갈 때 아래쪽에 접혀져 있는 메뉴를 켜서 9배를 먼저 자, 시작 한계로부터 몇 도로 줄 것이냐면 15도라는 계산을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자, 이때 불린이 이제 기본 형태로 나오도록 지금 여기에서 결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의 것과 합쳐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결합을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왼쪽으로 옆으로도 좌우로도 전부 다 모든 면에 15도의 9배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때 높이는 얼마 정도 주셔야 되냐면 지금 곡면이라서 정확한 높이를 잴 수는 없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mm를 빼고 나면 여기서 대략적인 계산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치수에다가 괄호를 기입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도면해독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참고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 치수는 좀 정확한 의미의 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쯤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곡면은 우리가 정확한 치수로 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치수 기입을 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의미가 아닌 치수들은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32mm라고 보고 10mm를 빼면 22mm 정도의 실제 높이가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 치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넉넉 잡고 서라도 20인데 지금 한 적당히 한 40mm 정도만 우선 넉넉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학습을 하시고 다음 2교시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